비참한 기분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8경기 만에 첫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1위로 오를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부런던 더비라는 축구 전쟁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고의 선수와 전략을 세우면서 맞대결을 펼칠 거라 예상했습니다. 경기는 저녁 8시 30분이지만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 매우 궁금해서 2시간 전부터 계속 살펴봤는데 1시간 전쯤에 라인업이 뜨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인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 팬 입장에서 가장 원치 않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진하게 된 결정적인 경기들 선발 라인업과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전술도 기존과 같아버렸습니다. 그때 심정은 꼭 배신당한 느낌이었죠.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상이라고 했던 요리스가 출전을 했고 국가대표로 체력을 극도로 소비했던 선수들 모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 3톱을 형성했고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페리시치, 에메르송, 랑글레, 다이어, 로메루가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페리시치가 왼쪽에 있다는 게 불안했고 혹 페리시치가 주전급이니까 어쩔 수 없다면 전술이 바뀔 것을 기대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평균 연령도 훨씬 높고 토트넘은 국가대표 차출이 많아서 4일 만의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100% 컨디션일 수도 없었고 그에 반해서 아스날은 국가대표 차출도 몇 안 돼서 푹 쉬고 100% 컨디션으로 토트넘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아스날은 선발 라인업이 최상급을 내세웠습니다. 파티가 나온다는 게 가장 꺼림칙했는데 실제 선제골을 넣어버렸죠. 아르테타 감독은 토트넘을 꼭 이기겠다는 각오 자체가 선발 라인업에 담겨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의 라인업은 이거 뭐죠? 아스날을 상대로 도박인가요? 도전인가요? 실험인가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불안했던 마음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3분 동안 완전 압도당하면서 강팀이 약팀과 상대하는 경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3-4-3 포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5-4-1 포메이션이었고 무리뉴 감독 이후에 이런 광경 오랜만에 보는데 토트넘 8명이 한 라인으로 수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반 중반까지 7-3으로 완전 밀리고 있다가 바로 실점도 하게 됩니다. 아스날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물러나다가 공간을 열어줬고 파티가 중거리 슛으로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스날이 잘한 거라서 아무 할 말이 없었고 경기도 지배하고 있었다 보니 침묵응원 그때까지도 선발 라인업에 대한 불만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불쌍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이 변화 없는 포메이션으로 리그 1위 아스날을 체력 만땅인 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면 페널티킥이라도 얻어야죠. 전반 28분 손흥민이 수비 진영에서 볼을 받고 질주를 하면서 케인과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역습이 이어졌습니다. 히샬리송에게 전달된 볼이 살짝 길면서 기회를 놓칠 뻔했지만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다시 볼을 빼앗고 드리블을 하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대담하게 중앙으로 킥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득점이 나오니까 불만은 조금 풀리게 되었고 이후에 손흥민의 또 한 번 질주에 황당한 파울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까지는 그래도 결과 모른다라는 숨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재미없어도 밀려도 이기면 되니까요. 토트넘은 그냥 계속 밀리면서 오로지 상대 실수만을 바랬고 역습만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편하죠. 전반전엔 점유율이 6-4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득점한 케인 다음으로 평점이 높았습니다. 역습 상황이 생길 때마다 활약을 해줬고 페널티킥 기회를 만든 기점 역할도 잘했으니까요. 토트넘은 1-1로 마친 것은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비교도 괜찮았죠. 최악의 전술에 체력 방전에 상대는 최상급이었으니까요. 근데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하게 됩니다. 사카에게 슈팅을 허용한 후 요리스가 가까스로 방어는 했는데 어설프게 볼 처리가 되면서 로메로가 요리스에게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커버 실수인지 요리스가 당황을 하면서 볼을 잡지 못하고 흘려버리면서 제주스가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답답하.
요리스가 정상적인 컨디션인가를 중계진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다시 동점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도 더 밀릴 때니까요. 그럼 전술의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후반 20분경에 변화를 주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에메르송의 파울이 레드카드가 되면서 순식간에 이 경기 패배로 끝나겠다는 확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에메르송이 마르티넬리의 볼을 뺏으려고 달려들다가 볼이 아닌 발목을 밟아버리면서 파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에메르송은 마르티넬리가 너무 오버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황당해하고 있었고, 히샬리송은 한술 더 떠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파울은 맞죠. 경고도 가능했습니다. 혹 요놈은 경고를 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주심이 레드카드를 꺼내버린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애써 의연해 했지만 이미 스코어도 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적으로 밀리게 되면 경기는 끝난 거죠. 실제로 경기 후 콘테 감독 인터뷰에서도 로얄의 퇴장이 나오고 경기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이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퇴장 판정에 대해서는 심판의 결정이었고 저는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TV를 끄고 싶었는데 스포츠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첼시는 퇴장 당하고도 레스터 시티를 잡기도 했었다죠.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퇴장 당한 후 정확히 5분 만에 자카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1까지 벌렸습니다. 여러모로 데자뷰인데 지난 시즌 맞대결 아스날이 홈에서 그때도 3대1로 승리했거든요. 산투 감독과 콘테 감독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 홀딩의 퇴장이 결정적이었는데 이번 경기도 퇴장이 승패를 갈라버렸습니다. 콘테 감독은 3대1이 되자 한 번에 4명을 바꿔버리는 대놓고 경기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렸고, 손흥민도 교체되면서 나머지 20분은 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부터 체력을 신경 써야 했는데 경기 70분에서야 체력을 신경 썼네요. 1%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시청하다가 불현듯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다음 경기부터 에메르송이 3경기를 출전하지 않습니다. 콘테 빼고 다 원하는 바 아니었나요? 그 현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3경기를 뛰지 못하고 지난 시즌처럼 도어티가 도중에 자리를 잡으면서 대활약해 버린다면 에메르송 그대로 벤치 자원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레스터 시티전처럼 페리시치를 오른쪽으로 기용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콘테 감독이 그렇게 할 것이냐인데, 이 경기 결과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기에 콘테 감독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선수 기용과 전술엔 문제가 없다는 듯 전반전이 팽팽했다고 하고 기회도 많았다고 하고 잔실수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명장대열 감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나요? 손흥민은 후반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슈팅 한번 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페리시치는 슈팅이 있었다죠. 스트라이커 2명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볼을 뿌리고 있으면 누가 득점을 하나요? 손흥민이 활약하면 토트넘도 살아나고 경기도 재미있게 되는 게 공식인데 왜 실패했던 패턴들을 그대로 다시 쓰는 건지, 콘테 감독 벤투와 똑같은 스타일인가요? 토트넘은 다음 경기가 수요일 새벽 4시 프랑크푸르트와의 독일 원정 경기입니다. 우선 에메르송이 빠지면서 변화는 확실히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 빨리 정리하세요. 몸에 해롭습니다. 저도 해독하기 위해서 김민재 경기 소식 전하는 거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